강선우 후보자의 이 논란이 이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NBS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여론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합뉴스로 나온 조금 해석한 거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60%,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29%인데 민주당 지지층이랑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갈리네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1%.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9%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진수, 강선우 뭐 여러 장관들이라든지 또 그 전에 총리에 대한 뭐 인사 논란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층의 그 지지율과는 뭐 큰 영향은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사실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의 형태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뭐 한 부분들이 있고 빠르면은 그 25일 정도에 임명될 거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밀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난 주말에 민주당에서 이제 당대표 경선을 시작을 했어요. 당대표 경선 시작했는데 충청권, 영남권 두 군데 지금 했거든요. 전체 권리당원 중에서는 20%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청래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를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그동안에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청래 후보는 비도 같이 맞아야 된다. 곧 장관 되실 분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박찬대 후보는 어제 SNS 글 올리기 전에도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더블 스코어를 이기고 있다는 거는 결국 강성 지지층들은 더 몰아치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받겠죠. 어제 오전에 조원 CNI에서 나왔었던 강선우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60% 나왔던 이런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어쨌든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 권리당원들의 생각에서는 그래도 좀 강행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게 아닌가. 지금 이것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은 91%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험하게 얘기하면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전반적인 부분에는 꺾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강선우 논란이 저는 사실 굉장히 큰 논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던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더 그때는 올라갔어요. 아니 리얼미터에서 처음으로 떨어졌죠. 이제 계속 대통령 그 취임하고서는 계속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게 한 2% 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는 조금 넘었습니다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강선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때는 14일에서 18일까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한 거여서 뭐 이제 완전히 자진 사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기 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꺾인 것들이 나오면서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MBS 조사에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나온 저는 것도 이거는 국정 운영 신뢰도 이 부분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 논란과 민생 쿠폰의 긍정적인 영향이 같이 상쇄된 것 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나갔으니까. 전 제 느낌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상쇄된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이너스 된 부분이 소비 쿠폰, 민생 쿠폰 이게 시작되면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이게 상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지방선거 전에도 또 경제가 어렵다라고 그럼 하면서 또 풀겠죠. 또 풀고 그리고 이제 빚 세금- 못 갚는 분들 세금은 올려줘. 예. 세금은 벌써 법인세 올리기로 지금 하고 네.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제가 들으니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삼모사인데 앞에서 생색은 다 내고
이게 뭐 실용 경제라고 해야 될지 호텔 경제학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깝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본인 한 달 되고서 기자회견 했을 때도 앞으로 이런 소비 쿠폰이 안 나가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 본인 지지율 떨어지든지 선거를 앞두든지 이럴 때는 계속 주겠다라는 뜻을 천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세금 올리고 그런 다음에 법인세 올리죠. 그런 다음에 직장인들에게 13월에 뭐 13번째 월급이라고 했던 세금 환급해 주던 거 그거 확 줄입니다. 그래서 뭐죠? 신용카드 환급, 신용카드 연말 정산해 주던 거 네. 그냥 공제 한도를 확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신용카드를. 그러면 민생 쿠폰, 선불카드 뭐 이거 민생 쿠폰 우리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받아가지고 그 이상으로 신용카드 환급 받던 거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조삼모사.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힘든 본인들 정권이 휘청일 수 있는 순간에는 막말로 기마이는 지가 쓰고 돈은 우리 돈으로 기마이는 지가 쓰고 우리는 세금 더 내야 되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네 돈 내산. 그러니까 기마이는 지가 써. 나는 세금 더 내야 되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네. 진짜 하여튼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이게 지지율이 참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를 한 거는 결국에는 자진 사퇴라고 형식은 좋지만 그 지금 보도 보면은 결국 김현지 비서관이 가서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실세 중에 실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관둬요. 한 거지. 아니 인사비서관도 아니고 무슨 총무비서관이 왕땡이지. 근데 처음부터 이 띵호야, 정부 띵호야. 시작했을 때 대통령실이랑 막 인선을 정진상과 김현지가 다 하고 있다. 이 이야기 계속 뭐 우리 여의도에 돌았었잖아요. 원래부터 당직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김현지님과 정진상님이 다 하고 있었어요. 정진상님은 심지어 막 12시도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굉장히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냐고 법원이 물어보면 바쁘신 거야, 바쁘셔서 지금. 나 네, 바빠서 바쁘신 그렇습니다. 법원도 아무 말도 못하는 정진상님에게 응? 그러니까요. 띵호아야. 근데 이번에 결국 김현지 비서관이 가서 전달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소문이 완전히 사실이었구나. 김현지가 가면은 이제 강선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니, 진짜 황당한 거는 근데 강선우 후보자가 저는 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게 어차피 늦은 거 좀 버티지. 참 진짜 나는 아쉬운 사람이야. 김현지가 왔잖아요. 아니 아쉬워. 버틸 거면 더 버티지. 왜? 지금 왜? 우상호 수석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몇몇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거 대통령에게 본인은 전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상호 수석이 얘기해도 대통령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김현지는 되는 거죠. 맞아요. 하여튼 뭐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강선우 후보자의 제가 늦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안 늦었다니까. 더 끌어야 된다니까. 뭘 늦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행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나섰단 말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 뭐 문진석, 뭐 등등등 그리고 김현정 원내대변인 이런 분들이 좀 과하다 싶게 이 좀 실드를 쳐줬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수석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이제 강행을 하는 이유가 여당 지도부의 의견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얼마나 억울할까. 이분은 원내대표 선거한 게 지난달이잖아요. 얼마 안 그렇죠. 됐어요. 근데 그때 서영교 의원이랑 둘이 붙으면서 누가 더 찐명이냐. 이거 갖고서는 싸우고 있었거든요. 내가 더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안다. 지금 당대표 선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 당대표 권한대행이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대통령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본인이 세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다 세게 얘기했는데 이런 형태로 날아가 버렸을 때 이거를 여당 지도부의 의견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비겁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제 문제는 지도부가 이렇게 다 달려들다 보니까 옛날에 박원순 전 시장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때요? 그때 피해 호소인 이라는 단어를 민주당에서 만들어냈어요. 세상 없던 단어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면서 야, 민주당이 항상 하는 얘기가 보수 정당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 그리고 뭐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 정당보다 더 존중하고 더 신경 쓰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 없던 표현까지 만들어내는 애들이구나. 이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강선우라는 사람을 지명을 할 때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지명 이유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한 정책 전문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이 아니라 권익 침해를 하는 당사자였던 게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철회를 하고 사과 메시지가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심지어 강행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뭐 이제 당대표 될 것 같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곧 장관 되실 분 그리고 보좌관들과의 관계가 뭐 동지적 관계 뭐 특별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지도부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좀 잦은 사태가 늦어지다 보니까 개인의 문제가 이것을 결국 당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의 정체성의 문제. 저는 이거는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잦은 사태했고 아마 강선우 의원 이제 의원 돼서 좀 조용히 지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의 이미지, 당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시는 눈빛에 스크래치가 난 부분은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쉬운 거는 미투 운동으로 확 번져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화가 확 바뀌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가 여기서 그냥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전화를 받고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리니까 허탈한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은 게 뉴스 티읕에서 이번 주 뭐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이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의 갑질과 관련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걔네들은 못 믿어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의원들이 자기들의 갑질에 대해서도 뭐 보좌진들이 폭로할까 봐 두려운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강선우라는 사람이 사퇴를 하면서 지금 저도 그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회에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보좌진들이 미투를 하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찍히면 네. 왜냐하면 의원들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했었던 보좌진들 색출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색출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었는데 색출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 얼굴, 내 이름을 밝히면서 미투를 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사후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우상호 수석보다는 위인 걸로.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본인이 강선우 의원님이 결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진짜 충성,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자진 사퇴가 그 본인이 설득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글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한테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자기가 설득했고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불감점 고소원인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그 대통령의 그 가려운 부분을 확 긁어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수족 중에 수족인 거지. 저 바쁜 분이에요. 총무비서관 일하기도 바쁘실 텐데 인사비서관 일도 해야 되고 거의 뭐 비서실장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냥 합니다만. 눈빛만 봐도 아는 거지. 눈빛만 봐도 알 오늘 수 금요일 있잖아. 아 박상수 변호사님 보고 싶네요. 이제 할 일도 없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 출마를 안 하시니까 맞아요. 당분간 더블 MC로 하세요. 이제 선거운동은 안 할 테니까. 일단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가 이렇게 빨리 간두면 당분간 나는 뭘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지금 종편들이 어. 그 방송 저희 그 시사 분량도 줄이고 막 패널도 줄이고 심지어 막 어느 프로그램은 정치 프로그램이었는데 경제 프로그램으로 바꿨거든요. 이러면 그 되게 저희 요즘에 힘들어요. 이러면 마침 저는 다음 주에 휴가라서 다행인데 이거 진짜 할게 이렇게 없죠. 하면 힘들어진다고. 근데 오늘 또 다른 이제 후보를 내놔요. 이제 또 빨리. 나오겠죠. 아니 근데 그 한동안 다른 문제적 인간을 내놓으라고. 한동안 그 밖을 돌았잖아요.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하면은 그 다음은 양이원영 의원이고 양이원영 의원 또 낙마하면 그 다음 신현영 의원이고 이렇게 막 순서 해갖고는 밖을 돌았는데 양이원영 의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분이 자폭했잖아. 이분 그 SNS에 글 올렸다가 삭제하신 게 또 보도가 돼가지고 본인이 자폭해버렸어. 이분은 일단 스킵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추천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찾아서 예.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서 좀 인재를 추천해드려요. 남윤인순 이분도 뭐가 있나요? 찾으면 다 있어. 찾으면 다 있습니다. 김부선 배우님, 김부선 배우님 추미애 법무장관 하셨으니까 안 되고. 그분은 또 내년에 경기도지사 나가신다는 얘기가 막 돌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박찬대 후보가 어제 SNS에 글을 올린 게 또 시간차가 별로 안 나서 이거 대통령실이랑 얘기 듣고서 약속 대련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전에도 이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좀 유보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정청래 후보의 그 날선 반응과는 굉장히 좀 대조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그 당대표 선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다만 본인이 좀 길게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요? 왜냐하면 박찬대 후보가 지금 이미 두 군데 뭐 20%밖에 안 했다고 하지만 더블 스코어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판세를 보면은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강성 지지층들은 국민의힘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이미 집권을 했고 그리고 거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이 가쁜 거예요. 저기를 빨리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제 뭐 한 반년, 올해 말 내년 초면은 특검이 다 끝납니다.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 끝나고 대략적으로 다 기소가 될 거예요. 나중에 뭐 무죄가 나오든 뭘 하던 간에 특검은 아마 기소를 할 무조건 거예요. 기소를 다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그 감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박찬대 후보가 이번에 정청래 후보보다 늦게 출마 선언을 한 게 일각에서는 인천시장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번에 당대표 안 됐을 때도 내년에 인천시장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이 말씀드렸던 강성 지지층들의 화가 누그러지면서 이분들의 그런 포커싱은 정권 재창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성으로 가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중도 확장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뭐 인천시장을 나가든지 혹은 이번 전당대회가 1년짜리예요. 예, 1년짜리예요. 이재명 당대표를 하고서 그 다음에 남은 기간만 하는 거라 1년짜리여서 그러면 내년 전당대회를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그 이후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어제 SNS 글은 그냥 단순히 갑자기 생각나서 글을 올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과의 교감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본인이 이걸 올린 거는 저는
내년이라든지 조금 더 길게 보고서 이번 경선이 아닌 다음을 보고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